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 가지만 제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그 키랑 몸무게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한 164 정도 되고요. 예. 한 65에서 67kg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 체중이 지금 좀 늘으신 체중이신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항상 이 정도, 원래부터. 그 정도 체중이셨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지금 드시는 약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셨잖아요. 예. 그거 드시면서 혹시 지금 통증이 좀 가라앉으셨어요? 아니면 계속 아프신가요? 거의 가라앉았는데, 예. 미미하게 조금 아파요. 지금 이게 진단받은 게 한 10일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조금 아파요. 조금 아프세요. 미미하게.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말씀하신 콜키친이라는 약 그리고 뭐 자이록스라고 하는 약들이 통풍에 많이 쓰는 약이긴 한데 이제 의사 네. 선생님이 그거를 모르실 수는 있는 게 이제 성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아니, 그거를 예, 딴 병원 가서 처방을 받고, 네. 제가 입원했던 병원에서는 그 처방을 안 받았죠. 아 처방을 안 받았어요. 하여튼 입원해 근데 있으니까 병원 예. 자체에서 약을 줬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약들이 일단 많이 네. 쓰는 약이긴 합니다. 그래서 급성기에는 일단은 콜키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든가 그리고 너무 통증이 극심할 때는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라고 하는 글루코코티코이드라고 하는 약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통증을 가라앉히고 이제 그게 이제 통증 가라앉히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자이록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산, 원래 통풍이라고 하는 게 요산이 이렇게 결정화가 됐고 날카롭게 결정이 생기는 게 네. 관절에 박혀서 아픈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결정을 만들게 만드는 요산을 못 만들게 몸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약이 말씀하신 그 자이록스라는 약이고 그거와 이제 비슷한 효과를 내는 약들이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은 그 양방병원에서는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술은 금하셔야 돼요. 이제 술 자체가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소변 배출을 촉진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요산을 많이 만들게끔 이제 몸에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갖고 술 마시고 나면은 굉장히 아프시게 돼요. 그래서 음식 조절은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술이 가장 피하셔야 될 문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음식 중에서는 뭐 등푸른 생선이라든가 아니면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피하셔야 되고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위에 대한 침 치료 및 뜸 치료 같은 게 통증 가라앉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니까 가까운 한의원에서 꼭 치료를 받아보시도록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혹시 그 연세가 우선 어떻게 되시나요? 64세요. 64세요. 그럼 네네. 이게 그 무릎이 아프신 지가 한 6년 정도 되셨다고 그러셨나요? 한 6, 7년 돼요, 6, 지금. 7년이요. 그럼 네. 이게 지속적으로 아프셨나요? 아니면 아팠다 안 아팠다 뭐 어떨 땐 더 아프고 어떨 땐 더 안 아프고 그러시나요? 그때나 지금 아픈 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시고요. 그럼 혹시 그 어떤 동작을 하실 때 많이 아프신가요? 예를 들어서 뭐 앉았다 일어날 때 많이 아픈다 아니면 계단이 오를 때가 더 아픈지 아니면 내려갈 때가 더 아프신지 뭐 내려갈 때 아프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 오금 같은데 약간 땡기고 뭐가 뭉클하게 뭐가 건드려지는 느낌? 그 이제 혹시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금 부에 제가 사실은 직접 보고 촉진을 만져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네. 무릎 오금 뒤에 뭐가 만져진다는 건 이게 베이커신 낭종이라고 해서 그건 아니고요. 예? 그거는 아니고 이게 느낌으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 뭐가 뭉클하는 느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져지는 게 아니고 느낌이 있으시다고요? 예, 그런 건 없어요. 시큰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내려갈 때. 예, 앉았다 일어날 때 뭉클한 느낌, 속에서 뭐가 건드려지는 느낌. 예. 우선은 제가 사실 여러 가지를 구조적인 걸 봐야 돼서 혹시 그 신발이 안쪽이나 발끝 좌가 우가 더 닳는다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이제 다리 길이 차이가 나는지 사실 그런 것도 직접 이런 건 봐야 돼서 보통 확인하는 방법이 제가 직접 보면 알지만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은 신발을 봐서 한쪽에 무게 중심이 더 치우치거나 그러면은 더 닳거나 그러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래됐다 그러면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있고 운동을 적게 해서 그런 거가 있어서 그건 이따가 제가 전화를 해보고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어머니 지금 수면 시간이 좀 많이 짧으시다고 하시는데 지금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보통은 4시간, 5시간 잘 때도 있고, 네. 적을 때는 2-3시간 잘 때도 있거든요. 아이고,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면이란 잘 거는 때는. 그 사이클이란 게 있어요. 네. 예, 어머니 그러면 혹시 잠드는 시간이 한 몇 시쯤이신가요, 보통? 보통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자요. 아, 10시에서 12시 사이요. 혹시 그 시간이 지나시면 아예 잠들기가 좀 힘드실까요? 예, 그 시간이 지나면은 아예 못 잔다고 봐야 돼요. 그러세요. 그리고 어머니 그러면 한 4-5시간 주무신다고 하는데 네. 혹시 깨시는 시간이 좀 일정하신가요? 뭐 한 3-4시쯤 아니면 뭐 예, 보통 한 3시나 5시 사이에 깨요. 아, 그래요. 네. 어머니 혹시 좀 몸이 좀 차시거나 추위를 좀 많이 타시나요? 예, 추위도 많이 타고, 그러세요. 여름에는 더위도 많이 타요. 더위도 많이 타시고요. 네. 어머니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5년 전에 지금 이제 불면증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 어머니 나이를 조금 계산해 보니까 혹시 그때쯤 혹시 폐경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폐경이 느낌이 그때쯤 끝나셨나요? 네. 아, 배경 전에 한 3년 전부터 아픈 네.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폐경이 완전히 되고 난 뒤부터는 네. 조금 좋아진 거예요. 아, 조금 좋아하셨고요. 네. 이게 여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체질이 출산과 이제 폐경 그 이후에가 사실 몸이 완전히 바뀌어요. 네. 근데 지금 어머니 말씀 쭉 들어보니까 저희가 불면증의 원인은 크게 한 3-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로 일단 뇌 흥분이 안 되면, 뇌 흥분이 가라앉지 않으면 이제 수면이 잘 힘들어요. 예,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신체 온도가 일정 정도 이상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이제 몸의 예민도가 워낙 높으시면 이것 자체가 조절이 안 되는 원인이 있는데요. 지금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심부 온도인 안쪽 온도가 좀 많이 낮아져서 지금 불면이나 이런 게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깨시는 3시에서 5시가 사실 인체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시간이거든요. 그때 온도가 사실 일정 이상으로 내려가게 되면 실제로 몸에서는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 깹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양방에서 뇌 안에서 물질이 들어가서 수면을 유도하는 물질을 먹는 게 치료가 아니라 사실 몸의 기능을 끌어올려서 사실은 수면이 스스로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 어머니께서 또 말씀하셨지 폐경기 전후에 발생하셨는데 폐경기에는 인체 온도가 이렇게 균형이 깨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온도란 거는 최하 온도가 있고 최고의 온도가 있는데 이 온도보다 낮으면 추위를 타고 이 온도보다 높으면 더위를 타게 해서 몸을 조절하는데 폐경기 때는 이 온도 폭이 줄어들면서 온도 감각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폐경기 때는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게 그런 이유인데 그 온도 균형이 깨진 게 지금까지 남아있고 심부 온도가 낮아서 그런 경우가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온도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가까운 한의원에서 한번 상담받아 보시고 어떤 맥을 짚으시고 예.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네. 저녁을 네. 작게 먹거나 일찍 먹어서 소화가 빨리 돼버리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저녁을 7시에서 8시 사이에 든든하게 먹어야지만이 잘 수 있고, 도중에, 만약에 일찍 먹었으면, 네. 자더라도 도중에 한 시간 정도 어머니가 자다가 주무시는 깨요. 게 12시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몸에서 12시, 어머니가 12시 너무 잠을 못 드신다고 했잖아요. 네, 12시에서 1시가 사실은 혈당량이 가장 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머니는 지금 영양의 어떤 문제라든지 소화 기능 자체도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에너지 그런 흡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 또한 이제 깨시는 시간을 보니까 온도 감각도 좀 안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몸의 전반적인 기능을 잘 훑어야 돼서요. 일단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진맥이라든지 가까운 원장님에게 정확한 진찰을 받고 치료하시면 이거는 양방에서 절대 못 고치지만 한의학적으로는 잘 치료되는 거니까 꼭 네,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한의원도 상담 받아보세요. 한의원도 가거든요. 네. 어떨 때 가냐면은 잠을 많이 못 자고 그러면 이렇게 열감이 위로 올라가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머리 쪽이 불편해서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머니 근데 너무 기간이 길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안 되시고요. 네. 최소한 한 보름에 한 번은 가셔서 원장님과 상담하시고 이거는 기능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약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꼭 한약 치료가. 한약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그 마늘 같은 거나 양파 같은 거를 많이 먹으면 이렇게 머리가 불편해요. 어머니 그런 거를 조절은 안 되고요. 네. 이 인체의 몸을 바꾸는 데는 그런 간단한 음식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안 돼요. 특히 어머니 같은 거는 이제 어떤 혈당 문제라든지 온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이제 전문 한약을 드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꼭 그 원장님께 상담하시고 예, 어머니 몸에 맞는 한약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소개를 해줄 수 있는 한의원은 혹시 저희는 그런 거는 없고요. 아. 예, 그냥 근처 한의원 가시면 이런 거는 원장님들이 잘 치료하실 수 있으니까 예, 근처 한의원 가셔서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가장 중요하신 말씀을 마지막에 하신 것 같습니다. 무릎 안쪽이 특히 아프시다고요. 예, 무릎의 안쪽으로요. 네, 맞아요. 안쪽으로 거기 디디면은, 이래, 발을 디디면은 네. 꼭 뭐가 팍 이렇게 버팅겨 나는 거 모양 그렇게 아파요. 네. 그리고 올해 연세가 이제 73세시고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실은 이것만으로도 무릎에 지금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굉장히 압축이 됩니다. 예, 말씀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이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기본적으로 이제 무릎의 안쪽에 있는 연골이 바깥쪽보다 좀 더 빨리 닳으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근육 힘줄 인대가 동시에 다 손상이 되는 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인데 이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할 때 환자분께서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연골이 닳아 있으니까 연골을 다시 어떻게든 재생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시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연골 재생 효과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확실하게 인정을 받은 치료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점점 의료기술이 좋아지면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떤 재생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이러다 보면 이제 결국 환자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 인공관절로 교체를 하는 이런 수술을 고려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수술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남아있는 내 무릎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주변 조직들을 강화시키는 비수술 치료가 더 도움이 된다는 거, 이 부분만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